인생 후반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지천명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혹시 이런 경험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젯밤 잠들기 전 내일은 조금 일찍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쯤 걸어야겠다고 마음먹으셨을 겁니다. 아니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트레칭이라도 해야겠다고 그렇게 조용히 다짐하고 눈을 감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아침이 되니 몸이 천근만근이고 알람을 끄고 난 뒤에도 이불 밖 세상이 너무 멀게 느껴져서 결국 또 그 자리에 누워 계셨던 건 아닌지요. 그리고 나서 밀려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제 분명히 그러겠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젊었을 때는 이 정도쯤이야 거뜬히 해냈는데 나이 들수록 의지력마저 바닥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스치는 순간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기분이 살짝 가라앉습니다. 사실 대단한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는 것, 산책 한번 다녀오는 것, 스트레칭 몇 분 하는 것. 그 정도를 못 지켰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의 정체가 무엇인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운동을 못해서 몸이 걱정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나와 한 약속을 또 어겼다는 그 느낌이 은근히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자식들에게 한 약속, 직장에서 맡은 책임, 부모님께 드린 말씀, 이웃이나 오랜 친구와 나눈 다짐들. 그런 약속들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지키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미안하고 내 체면도 서지 않으니까요. 약속을 어기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 신뢰를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우리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 자신에게 한 약속만큼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했다가 흐지부지 되고 올해는 책 좀 읽어야지 했다가 연말이 되어버리고 다음 달부터는 나를 위한 시간을 좀 만들어야지 했다가 어느새 또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나와의 약속은 미뤄지고 잊히고 흐려지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것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나는 원래 의지가 약한 사람인가 봐. 뭘 시작해도 오래 끌고 가지 못하는 사람이야.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를 두고 하는 말 같아. 한번 그런 생각이 자리를 잡으면 다음에 무언가를 다짐하려 할 때도 마음 한구석에서 먼저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차피 또 안 될 텐데 시작해봤자 며칠 못 가서 포기할 텐데 차라리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시작조차 하지 않게 되고 시작을 안 하니 당연히 아무런 결과도 없고 결과가 없으니 스스로에 대한 믿음은 더욱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조금씩 허물어져 내리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그런 마음을 안고 사시는 분들이 아마 적지 않으리라는 생각에서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 지금 50대에서 70대를 살아가시는 분들은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윗세대를 모시느라, 아랫세대를 키우느라, 직장에서 인정받으려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바깥을 향해 뛰어다니셨습니다. 그 와중에 정작 나 자신은 언제나 맨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것,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것 자체가 어딘가 사치처럼 느껴졌고
미안하고 죄스러운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겠다는 다짐에도, 책을 읽겠다는 계획에도, 취미를 만들겠다는 결심에도 늘 조건이 붙었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되면, 시간이 나면, 애들 다 키우고 나면, 그 나중이 언제 올 줄 알았는데 어느새 머리카락이 희끗해지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눈이 침침해지는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제야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평생 나와의 약속을 미뤄오기만 했구나.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은 그토록 애써 지키면서 왜 나한테만은 이렇게 소홀했던 걸까? 그리고 그 오랜 소홀함이 지금 와서 자존감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이 사실 대단한 데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줘서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서 통장 잔고가 넉넉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겠지만 진정한 자존감의 뿌리는 훨씬 더 소박하고 근본적인 데 있습니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한 말을 내가 지킬 수 있느냐, 나 자신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 자존감의 밑바닥을 이루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게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말을 번지르르하게 잘해서 믿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보면서 신뢰가 쌓이는 것 아닙니까? 약속을 어기지 않고 한번 하겠다고 한 것은 해내는 모습을 거듭 확인하면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믿게 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한 것을 실제로 해냈을 때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겠다고 했으면 마시는 것, 하루에 10분쯤 걷겠다고 했으면 걷는 것, 일주일에 한 번 오랜 친구에게 안부 연락을 하겠다고 했으면 하는 것, 그 작은 것들을 지켜낼 때 내 안에서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나 해냈네. 나도 할 수 있구나. 나 꽤 믿을 만하네. 그 목소리가 조금씩 쌓이면 그것이 곧 자존감이 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직접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신뢰. 이것이야말로 진짜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거창한 목표를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계획을 수립하고 엄청난 의지력을 발휘해서 밀어붙이고 남들이 감탄할 만한 성과를 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아주 작은 약속, 정말이지 사소하기 그지없는 약속, 누가 들으면 그게 뭐 대수냐 싶을 정도로 별것 아닌 약속을 나 자신에게 건네고 그것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물 한 잔을 마시겠다. 이 정도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서 컵에 물을 따라 마시면 그만입니다. 3분도 채 걸리지 않고 특별한 준비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날씨가 어떻든 컨디션이 어떻든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물 한 잔 마시는 것이 자존감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요?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 한 잔을 마실 때마다 나는 무의식 중에 나 자신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하겠다고 말한 것을 실제로 해내는 사람이야.
나는 나와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야. 하루에 한 번 그 메시지를 받으면 일주일이면 7번, 한 달이면 30번, 1년이면 365번 그 메시지가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는 셈입니다. 그것이 누적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나는 뭘 해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도 꾸준히 하면 해낼 수 있다는 쪽으로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약속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약속을 지켰느냐 여부입니다. 우리 세대는 어릴 때부터 큰 목표를 세우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랐습니다. 원대한 꿈을 품어라. 높은 곳을 바라봐라. 열심히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그런 메시지들 속에서 성장했기에 무언가를 시작할 때도 자연스레 목표를 크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일 1시간씩 운동하겠다. 1년에 책 50권을 읽겠다. 매일 빠짐없이 일기를 쓰겠다. 건강을 위해 술과 담배를 완전히 끊겠다. 마음가짐은 참으로 훌륭한데 문제는 그 목표가 너무 크면 시작하기가 버겁다는 점입니다. 설령 시작을 한다 해도 며칠 못 가서 숨이 차오르고 지치고 못 지키게 되면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고 자책이 거듭되다 보면 결국 아예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도달하는 결론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목표를 세우는 것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어차피 또 실패할 텐데 뭐하러 시작하나, 또 좌절감만 맛볼 텐데 그냥 현상 유지나 하자. 아무것도 안 하는 편이 차라리 마음 편해.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목표를 작게 잡으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작게, 남한테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작게, 우습게 느껴질 만큼 작게 잡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지키기 쉽고 지키기 쉬우니까 실제로 지키게 되고 지키게 되니까 자신감이 붙고 자신감이 붙으니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해볼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은 70이 넘은 연세에 매일 아침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는 것을 자기 자신과의 약속으로 정하셨습니다. 처음 들으면 실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늘 한번 보는 게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그런데 그분 말씀이 이 하나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사뭇 다르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 베란다 문을 열고 잠시라도 하늘을 올려다보면 오늘도 나는 내가 정한 것을 해냈다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 작은 느낌이 하루를 버텨내는데 은근히 힘이 된다고요. 거기서 출발해서 지금은 하늘을 보고 난 뒤 심호흡을 3번 하시고 물 한 잔 드시고 가벼운 스트레칭까지 덧붙이게 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하늘 보기 딱 하나였는데 그것이 자연스레 확장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약속의 힘입니다. 작은 것 하나를 지키면 그 다음에 조금 더 해볼 수 있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싹 틉니다. 억지로 늘리는 게 아니라 물 흐르듯 자연스레 늘어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너무 크게 잡으면 시작조차 못하거나 시작해도 금세 지치거나 지쳐서 포기하면 오히려 자존감이 더 깎여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에게 해야 할 약속은 남에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럴듯한 약속이 아니라 내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이어야 합니다. 지킬 수 있어야 지키고 지켜야 나를 믿게 되고
믿어야 자존감이 자라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말이 먼저가 아니라 행동이 먼저이고 결심이 먼저가 아니라 이행이 먼저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을 그렇게 붙인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존감은 말이 아니라 약속 이행에서 생긴다고요.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진짜 하겠어. 이번에는 다를 거야. 올해는 꼭 달라질 거야. 그런데 그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허공에 흩어지는 바람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나 자신도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무의식 어딘가에서 이렇게 속삭이게 됩니다. 또 말만 했네, 또 안 했네, 입만 살아있는 사람이네. 그것이 쌓이면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말을 줄이시라는 겁니다. 굳이 누구에게 선언할 필요 없이 나 혼자 조용히 정해서 조용히 지키고 조용히 쌓아가시면 됩니다. 남에게 말해버리면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슬며시 고개를 들고 그러다 보면 목표도 커지고 부담도 커지고 못 지켰을 때의 민망함도 커집니다. 그냥 나만 아는 약속, 아무도 모르는 조그마한 약속으로 시작하십시오. 그것을 하나씩 지켜나가면 내 안에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 조용한 자신감이 쌓여갑니다.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자신감. 이것이 진정한 자존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며 살다 보면 어떤 날은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 해도 지키지 못하는 날이 있기 마련입니다. 컨디션이 바닥을 치거나 예기치 못한 급한 일이 생기거나 그냥 기분이 너무 가라앉아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날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 날 약속을 못 지켰다고 해서 나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는 마셨으면 합니다. 우리 세대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래도 이해해주고 너그럽게 넘어가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그것도 못하느냐며 채찍질을 서슴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힘들어도 참아라, 약한 소리 하지 마라,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라. 그런 말들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어서 무언가를 해내지 못하면 거의 반사적으로 스스로를 질책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토록 의지가 박약한 걸까? 이것밖에 못하는 내가 한심하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몰아붙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한번 실패하고 나서 혹독하게 자책하면 다음에 다시 시작하려 할 때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또 실패하면 또 저 지독한 자책의 시간을 견뎌야 하잖아. 그런 마음이 무의식 중에 발목을 잡아서 시작 자체를 꺼리게 되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니 약속을 못 지킨 날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가볍게 넘어가 주십시오. 내일 다시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사실 다시 일어서는 것이야말로 더 대단한 일입니다. 한 번 하다가 그만두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만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시작하려면 나는 한 번 실패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마음이 불편하고 자존심도 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다시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그만큼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아직 나를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을 100% 완벽하게 지키는 것보다 못 지켜도 다시 시작하는 힘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지키려 하면 부담이 커지고, 부담이 커지면 시작이 어려워지고, 시작이 어려워지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차라리 이렇게 마음먹어 보십시오. 나는 이 약속을 10번 중에 7번만 지켜도 괜찮다. 오늘 못 지켰으면 내일 다시 하면 된다. 일주일을 쉬었으면 다음 주에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렇게 느슨하게 여유를 둬야 오히려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렇게 느슨한 마음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더 잘 지키게 됩니다. 부담이 없으니 시작하기가 수월하고 시작하기 수월하니 자주 하게 되고 자주 하다 보면 어느새 습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습관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의지력을 쥐어짜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세수하듯이 밥 먹고 양치하듯이 몸이 저절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단계에 이르면 나는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더 이상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검증된 사실이 됩니다. 실제로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자존감입니다. 입으로 나는 자존감이 높다고 선언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서 내가 나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자존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약속은 작게 잡으십시오.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니라 내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이어야 합니다. 우스울 정도로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둘째, 못 지켜도 괜찮습니다. 자신을 몰아세우지 마시고 다음에 다시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조용히 하십시오. 남에게 선언하지 말고 나 혼자 아는 약속으로 나 혼자 쌓아가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마음에 새겨두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더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남을 위해 사는 데는 그토록 익숙하면서 정작 나를 위해 사는 데는 유독 서툽니다. 자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건강 잘 챙기라고, 일찍 자라고, 운동 좀 하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쏟아냈으면서 정작 나 자신에게는 그런 말을 건네지 않습니다. 나 건강 챙겨야지, 나 일찍 좀 자야지, 나 운동해야지 하면서도 늘 흐지부지 되고 남 챙기느라 내 것은 뒤로 밀리고 그렇게 나만 뒷전이 되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제는 나에게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자식에게 하듯이, 손주에게 하듯이 나 자신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물 마셨어? 오늘 좀 걸었어? 오늘 기분은 어때? 이렇게 나 자신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지켰으면 잘했어. 오늘도 해냈네 하고 스스로를 칭찬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왜 유독 나에게만 그리 인색하십니까? 나도 칭찬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 그토록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나 자신에게도 조금 너그러워지셔도 됩니다. 사실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남도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면 남도 나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곧 그 상대를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나와 한 약속을 어기면 섭섭하고 무시당한 것 같고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 내가 나와의 약속을 저버리면 내 무의식은 나는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존재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나와의 약속을 지키면 나는 약속을 지킬 만큼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이 느낌이 쌓여서 자존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나 자신에게 작은 약속 하나를 건네보십시오. 정말 작은 것으로요.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한 모금 들이마시겠다. 밥을 먹고 나면 설거지를 바로 하겠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것 하나를 떠올려 보겠다. 그런 정도면 됩니다. 굳이 누구에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나 혼자만 알고 나 혼자만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지켰으면 조용히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말해주시고 못 지켰으면 괜찮아. 내일 다시 하면 돼 하고 토닥여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면서 나를 보는 내 눈이 달라집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꾸준히 해내는 것이 가능하구나. 나도 꽤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 느낌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대단한 성취를 거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알아봐줘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직접 경험해서 그래서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자존감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존감은 누가 뭐라 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무시해도, 자식이 나에게 소홀해도, 세상이 나이 든 사람을 푸대접해도 내 안에 있는 자존감만큼은 온전히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쌓은 것이고, 내가 경험한 것이고, 내가 아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입니다. 바깥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일구어내는 자존감. 혹시 요즘 자존감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남에게서 인정을 구하려 하지 마시고 나 자신에게서 시작해 보십시오. 나에게 작은 약속 하나를 건네고 그것을 지키는 데서부터 출발해 보십시오. 그것이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가장 확실하고도 튼튼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지켜오셨습니까? 자식들에게, 가족에게, 직장에서, 이웃에게 그 약속들을 지키느라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밤잠 설쳐가며 몸이 아파도 내색하지 않으며 힘들어도 꾹 참으며 버텨오셨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은 기어코 지켜내셨으면서 이제는 나 자신과의 약속도 좀 지켜주십시오. 나도 약속을 지킬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소중하게 대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남에게 했던 만큼 이제는 나에게도 해주십시오. 나에게도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나를 믿게 되고 나를 믿게 되면 자존감이 피어나고 자존감이 피어나면 하루하루가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인생 후반이라고 해서 더 이상 나아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나이에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약속 하나 그것을 지키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언가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으셨다면 오늘 밤 나 자신에게 약속 하나를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일 아침에 무엇을 하겠다고 아주 작은 것으로요. 그리고 내일 그 약속을 지켜보십시오. 그 작은 한 걸음이 자존감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여러분 마음에 조용히 스며드는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